여기서 10% 할인하면 67,100원, 30% 할인하면 52,200원. 이번에 상장하는 카카오뱅크를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야 마음이 편할지 계산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를 봤는데요. 기존 은행주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KB금융과 그 자회사인 국민은행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이고요. 먼저 자산은 카뱅 26.6조원, 국민은행 422조원으로 16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부채가 카뱅이 23.9조원, 국민은행 392조원으로 역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부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적금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을 은행에 빌려준 개념이니까요. 은행은 이렇게 우리한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이 적죠. 카뱅이 2.8조원, 국민은행이 30조원으로 11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면 카뱅이 850%, 국민은행 13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카뱅이 더 적네? 더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행업이다 보니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고객 예탁금이 그만큼 적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 성과가 어떤지 볼게요. 매출액은 카카오뱅크 0.8조원, 국민은행 23.5조원으로 29배 차이네요. 영업이익은 카뱅이 0.12조원, 국민은행 3.2조원으로 27배 차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카뱅 0.11조원, 국민은행 2.3조원으로 21배 차이입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카뱅 15%, 국민은행 13.6%로 카뱅이 좋고, 매출 대비 순이익도 카뱅이 13.8%, 국민은행 9.8%로 카뱅이 좋고, 하지만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인 ROA는 카뱅 0.41%, 국민은행 0.55%로 국민은행이 좋습니다. 즉 요약하면 카카오뱅크는 국민은행 대비 규모는 상대가 안되고 매출 대비 이익률은 좋고 자산 대비 이익률은 나쁩니다. 그럼 시장 가치인 시가총액은 어떨까요? 국민은행은 상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KB금융과 비교했습니다. 카뱅 예상 공모가 39,000원으로 계산하면 카뱅 시총 18.5조원, KB금융 21.5조원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KB금융은 KB증권 등 자회사가 포함된 시총이니까 그룹 안에서 국민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더 높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규모는 훨씬 작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시총이 높게 평가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은행의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카뱅은 건강한 은행인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보통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21년 1분기 기준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이게 뭐냐면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얼마인가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은행이 자산을 여기저기 투자하잖아요. 그럼 투자 대상별로 리스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텐데 그 위험도를 적용해서 자산을 다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한 자산 대비 빌린 돈 말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금감원에서는 이 비율을 10.5% 이상 유지하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카뱅은 19.9%, 시중은행들은 17.7%로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여신 총액 대비 고정 이하 여신의 비율인데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해준 총액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위험한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참고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단계들 중 고정 단계 이하의 단계인 녀석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험 대출 비율이 낮을수록 좋겠죠? 카뱅이 0.23%, 시중은행들이 0.32%로 카뱅이 좀 더 건전하네요. ROA. 아까도 나왔죠?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입니다. 카뱅이 0.69%로 지난 2020년보다 올랐고 시중은행이 0.6%니까 평균보다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0.7%로 아직 국민은행을 이기진 못했네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은행의 자금 유동성이 얼마나 좋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좋겠죠? 카뱅이 269%, 시중은행이 93%로 카뱅이 3배 가까이 높네요. 전체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재무 건전성이 좋은데요. 최근까지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고객 위주로 대출을 해주는 전략을 사용해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0년까지는 7등급 이하의 대출이 안 보이죠? 점차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 지금보다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무 건전성이 좋다 하더라도 시총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은행의 밸류에이션은 주로 PBR을 사용해서 평가하는데요. 카뱅의 증권신고서에도 은행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자본이 영업활동에 중요한 재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카뱅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은 PBR이다 하면서 PBR을 적용했죠. PBR은 이 회사의 순자산, 자본이죠.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몇 배로 평가할 거냐 하는 거죠. 코스피 주요 은행주의 PBR은 0.39인데 반해 카뱅은 6.5로 순자산 대비 시총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은행이 아니야. 물론 은행이긴 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은행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파란 점이 대출 증가율인데 다른 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죠? 약 38% 정도 돼 보입니다. 대출 규모는 이미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 같은 지방은행을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낮고 인프라비 비중이 높아요. 즉 이렇게 인프라를 잘 갖추면 나중에는 효율이 좋아져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는 거죠.
실제로 매출 대비 판관비 비율이 은행 평균까지 줄어들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 은행 대비 직원 한 명당 자산 규모가 크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도 은행 평균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행은 은행이잖아 라고 한다면 카뱅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은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실제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출 비중이 지속 성장해서 현재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내용을 보면 증권사 계좌 개설 중개, 타 금융권 대출 중개, 신용카드 개설 중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나는 은행이기도 하면서 증권사, 카드사, 대출사를 연결해주는 종합 금융 플랫폼이야 라는 건데요. 그래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PBR을 은행의 PBR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 플랫폼 기업의 PBR을 적용했다 하는 겁니다. 4개 기업 로켓, 팍세그로, TCS, 노르드넷의 PBR을 적용했네요. 이 기업들이 본인들과 가장 유사한 기업이다 라는 거죠. 뭐하는 기업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로켓, 미국 최대 주담대 사업자로서 증빙 서류를 자동화해서 모바일 온라인 대출을 8분 만에 해준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 가치평가를 제공하고 주담대 중개업자와 소규모 은행을 본인들 플랫폼으로 인입시키고 있고 자동차 융자나 개인 대출도 하고 있답니다. 팍세그로, 브라질의 금융기술 회사로 결제 서비스 기반이고요. 선불결제, 신용카드 발급 플랫폼으로 확장 중이고 현금 인출, 은행 서비스, 자금관리 서비스, 재무 자문으로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TCS, 러시아 디지털은행으로 영업지점 없는 디지털 은행으로 시작했고 소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티켓, 호텔, 여행상품, 렌터카 등 여행 서비스와 영화, 식당, 콘서트 등 여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답니다. 노르드넷, 스웨덴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사로 마진대출, 주담대, 개인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전체에 제공하고 있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UX 구성이 강점이라고 하네요.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PBR 7.3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 우리도 그럴만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 금융 플랫폼? 좋아. 근데 카카오페이랑 좀 겹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서비스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는데요. 카뱅은 예적금, 대출, 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설 중개, 계좌 개설 중개, 대출 중개 등을 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증권거래, MTS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죠. 청구서, 자산관리, 보험중개, 대출 중개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사 역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출 중개는 겹치는 것 같고 지금은 겹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만 먹으면 겹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글자로 쓴 신용카드 개설중개, 계좌중개, 청구서, 자산관리, 보험중개 같은 것들이요. 카카오 그룹 내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카뱅 주식을 얼마에 사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좋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2020년 4분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고 여기서 제3자는 미국의 TPG 캐피털과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있었는데요. 뭔진 몰라도 투자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겠죠? 이들이 카뱅 주식을 1조 원어치 사들였고 이때 주당 23,500원에 샀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총을 9.3조 원으로 봤다는 얘기고 PBR을 3.3으로 쳐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3.3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3.3 가격에 샀겠죠? 그래야 남겨먹을 테니까. 카뱅이 증권신고서에 주장한 PBR보다 낮긴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1이 채 안되는데 그것보다는 높게 쳐줬네요. 최종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PBR이 3.3이 되면 땡큐고 어디까지 봐줄 수 있느냐? PBR 한도는 카뱅이 주장했던 7.3까지다. 그랬을 때 2021년 예상 실적에 PBR 3.3과 7.3을 대입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상 주가가 얼마가 될지 나올 테니까요. 예상 실적은 삼성증권, 이베스트, SK증권, 세계증권사의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재밌는 건 리포트 발행일이 최신일수록 예상 자본 총계가 늘어나요. 아무튼 그랬을 때 주가는 PBR 3.3이면 31,600원, PBR 7.3이면 69,900원입니다. 여기서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10% 정도 할인하면 62,900원이고 더 보수적으로 30% 할인을 하면 48,900원이고요. 좀 더 길게 2022년까지 들고 간다 치면 PBR 3.3 줬을 때 33,700원, PBR 7.3 줬을 때 74,600원, 여기서 10% 할인하면 67,100원, 30% 할인하면 52,200원. 결론적으로 상장 당일에는 변수가 많으니 그냥 공모주 전략으로 갈 거고요. 상장 며칠 후에 혹은 몇 주 후에 변동성이 잦아들었을 때 3만원대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살 것 같고요. 4, 5만원대다 그러면 최소 2022년까지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살 것 같고요. 6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3년 이상 장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고민이네요. 물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몇 년 후까지 보느냐에 따라 단기간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저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기업을 공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